영상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좀 기분 상할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쎄한데요. 토트넘이 올해 7월에 한국을 또 온다고 합니다. 아니, 뭔 3번씩이 나와? 아니, 거기다가 토트넘이 온다는 건 뭐 이거 뭘 의미하죠? 손흥민이 이적 안 한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적어도 내년 겨울 이적 시장까지는 말입니다. 케인이 토트넘의 프리시즌을 보내고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될 무렵에 뮌헨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레뷰 회장이라면 쓴물 단물 다 뽑으려면 흐름상 한국 방문해서 돈 벌고 몇 주 후에 손흥민 팔면 와 진짜 그러면 레뷰 진짜 인정입니다. 네. 리그 15위 정도 되는 팀이 한국 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베리발 유니폼 판매하러 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나저나 엔지 감독이 또 오는 건 진짜 아니겠죠? 영국 매체들은 엔지 감독 경질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토트넘이 사우스햄튼에 승리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해고될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사우스햄튼은 경쟁할 의지가 없는 팀이었다. 포스테코글루의 감독직 유지 희망은 이번 승리로 크게 높아졌을 가능성이 낮다. 이제 경질은 시간 문제다. 토트넘 선수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포기했다. 레비 회장이 곧 포스테코글루와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 있다. 레비 회장은 지지자들의 항의에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결정은 레비 회장이 내릴 것이다. 전 토트넘 스카우트인 브라이언 킹이 우리와 독점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들이 감독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한다. 경기장에는 6만 명이 넘는 관중이 있었지만 토트넘 선수들에게 긴박감도 열정도 의지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우스햄튼은 약한 팀인데도 토트넘이 생각만큼 압도하지 못했다. 다른 날이었다면 5골, 6골도 가능했을 경기였다. 그만큼 사우스햄튼 수비는 허술했다라면서 골을 더 넣지 못한 토트넘을 비난했습니다. 엔지 감독은 꿋꿋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후반전이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의식한 것처럼 보였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런 경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엔지 감독이 원하는 경기가 뭔지 이제 좀 헷갈립니다. 선수들의 장점들을 잘 이용해서 경기를 풀어가는 건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원하는 단 한 가지 스타일에 선수들이 알아서 다 끼워 맞추라는 식이죠. 이미 엔지 감독 스타일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간파당한 느낌이잖아요. 이런 팀을 3년차에 이끈다고 해서 팀이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이미 이적설 나온 선수들도 많고요. 사우스햄튼전에서 3대1 승리보다 더 실망한 건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아니 더 냉정하게 손흥민의 골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손흥민이 유럽 축구팀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린 팀이 바로 사우스햄튼입니다. 골을 밥 먹듯이 넣었고 전반기에도 한 골 2도움을 기록했었죠. 그런데 손흥민은 이번에 선제골 기점이 전부였습니다. 뭔 놈의 선수들이 다 공격을 나서는지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동선도 겹치고 선수 간격도 너무 촘촘하고 이미 내려앉은 사우스햄튼은 수비하기도 편합니다. 이번 뮌헨 인터 밀란전을 보면서 정말 손흥민이 강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팀이 인터 밀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는 아니지만 인터 밀란 같은 팀에 손흥민이 있다면 진짜 20골은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도 이번엔 4-4-2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투톱으로 내세웠죠. 하필 이정효 감독도 국대 감독을 맡는다면 손흥민을 투톱 중에 한 명으로 무조건 쓴다고 하던데 엔지 감독이 손흥민을 투톱으로 할 리는 없겠죠. 손흥민이 사우스햄튼전에서 기회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들어가냐 진짜. 손흥민은 7호 골이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이었거든요. 필드골 기준이면 무려 2025년 1월까지 런던 더비까지 거슬러 가야 할 정도입니다. 그 사이 팬들은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듯이 갈증을 넘어서 다 포기해버린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토트넘이 사우스햄튼전을 3대1로 승리했는데도 팬들의 관심이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이 정도면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을 승리한다고 해도 손흥민 활약 없이 승리한다면 역시나 관심도 안 가질 듯 합니다. 지금 팬들에겐 그만큼 손흥민의 골이 간절합니다. 손흥민을 활용한 전술이라면 승리가 더욱 유력할 텐데 말이죠. 이번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홈경기 손흥민의 골 나올 수 있을까요? 프랑크푸르트가 어떤 팀인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현재 분데스리가 3위로 뮌헨과 레버쿠젠의 바로 뒤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올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이면서 리그 성적만으로도 이미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팀이죠. 단순히 리그 성적만 비교하면 14위 토트넘보다 3위 프랑크푸르트가 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유로파리그에서는 또 사정이 다릅니다. 새롭게 개편된 유로파리그의 리그 단계에서 토트넘은 4위였고 프랑크푸르트는 5위로 근소하게나마 토트넘이 앞섰거든요. 게다가 후반기에 프랑크푸르트는 시즌 초와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에이스였던 공격수 마르무시가 올해 초에 맨시티로 이적했다는 겁니다. 마르무시는 분데스리가의 전반기 17경기에서 무려 15득점 9도움의 미친 활약을 선보이면서 프랑크푸르트의 고공행진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토트넘 등의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러브콜을 받게 됐고, 결국 지난 1월에 프랑크푸르트를 떠나서 맨시티로 이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에이스 마르무시가 떠난 이후에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3승 3무 4패로 기세가 확 꺾였습니다. 전반기에는 17경기에서 4패밖에 안 했는데 후반기에는 벌써 3패를 하면서 좋았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인데요. 특히 남은 경기들 중에는 전반기 때 패배했던 라이프치히와 마인츠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2패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마르무시가 떠난 이후로 에이스를 맡은 에키티케라는 공격수가 최근 폼이 안 좋은 것도 토트넘에게 웃어주는 요소입니다. 키 190cm의 장신 공격수 에키티케는 마르무시와 환상의 투톱으로 맹활약했는데, 마르무시가 떠나자마자 몇 경기는 잘하더니 최근 4경기에서는 무득점 침묵하고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는 어떻게 해서든 4위 안에 들기 위해서 주말 리그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고 브레멘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노렸는데 허무하게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브레멘에게도 패배한 팀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점유율만 높았을 뿐 유효 슈팅 하나 없었고 브레멘에게 12개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실점이 42실점입니다. 뮌헨, 레버쿠젠에게는 4실점을 하고 리옹에게도 3실점을 했습니다. 글쎄요, 현재 토트넘의 완전체 레벨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애매함이 있긴 한데, 프랑크푸르트 팀 자체가 압도적인 강팀? 이렇게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진짜 안 믿어주니까 답답하네요. 신경이 쓰이는 건 프랑크푸르트가 16강전에서 아약스를 너무 쉽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약스는 네덜란드 리그의 우승이 유력한 상황인데 그 팀을 상대로 2경기에서 6골이나 넣어버렸습니다. 다행히 프랑크푸르트가 역습 축구팀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수 레벨로는 토트넘이 훨씬 우위도 맞습니다. 1차전은 토트넘 홈경기이고 로메로, 반더벤이 모두 출전하기 때문에 엔지볼도 제대로 작동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회복이 가능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클루셉스키는 아직도 2주 이상 회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메디슨, 베리발, 벤탄쿠르의 미드필더 출전이 유력해 보이죠. 그리고 존슨, 오도베르 둘 중에 한 선수가 오른쪽 윙어를 맡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매우 고전을 하게 될 것이고, 프랑크푸르트가 달려들면서 공간들이 나오게 되면 토트넘의 공격 찬스는 많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몇 경기 보니까 프랑크푸르트 뒷공간이 매우 허술합니다. 키패스 하나만 들어가면 맥을 못 추면서 실점을 당하고 박스안 공중볼 경합에서도 약점이 많았습니다. 완전 부진한 토트넘 보는 줄 알았습니다. 엔지 감독이 꼭 시즌을 마치고 경질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엔지 감독이 경질될 때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이 독일팀 킬러인 거 아시죠? 4월 11일 새벽 4시 경기, 이때 토트넘이 완전체로서 유로파리그 우승 후보가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도 없습니다. 손흥민 멀티골 폭발 가죠! 이상 윤수영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오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웃음 마셔도 레전드야. 소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쏜 부러지고 금 가고
터질 곳으로